네, 8시가 되어서 몇 분까지 돌아오셨지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학원 원장 권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혹시 제가 방금 했던 이 인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라는 이 문구가 사실 제가 이 말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활동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학원 블로그든 뭐 유튜브든 혹은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 올려놓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학교들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그 학교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해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이 어땠는지, 어떤 추세였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 인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있으신 분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분들이신 거고, 아직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학원에 혹은 저희 학원에 있던 정보를 믿으시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의 많은 학원들에서 기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영상까지 찍는 학원은 저희 학원밖에 없거든요.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학원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주제가 특목고, 자사고 같은 그런 다양한 다른 학교들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광명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일반 고등학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은 지금부터가 이 대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어머님들한테. 고등학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관리가 편한 학교인 건지 분위기가 좋은 학교인 건지 혹은 가까운 학교인지 뭐 관리를 잘해준 학교인지 혹은 이제 학점제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인지 등등등의 이제 학교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잣대들이 있는데 어머님들께서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실 건지. 그런데 제가 선택을 하고 있는 기준은 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자존감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가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실 이 한 문장이 오늘 저희가 거의 한 2시간 동안 1시간 반 넘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전부 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학교로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있을 수 있을까? 이 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럼 자존감이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실 분들도 계시고 혹은 첫째 혹은 둘째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 시점에서 내신이라는 거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점수가. 그런데 학교마다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아이들은 공부를 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게 맞고 열심히 안 했으면 좋은 결과를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열심히 안 했으면서 좋은 결과를 가지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것만큼의 성과를 내줄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저는 어머니들한테 근처가 최고다. 친구들 가니까 가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시험이 쉬우니까 좋은 학교다라는 기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끔씩 매년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몇 분씩 계신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정신 차리겠죠.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빡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채로 소위 말하는 진성고등학교에 간다던가 광북고등학교에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게 상담을 해보면 흔히 말하는 아버지들이 가서 정신 차리고 가는 거야. 열심히 해. 라고 하면서 경쟁을 해. 라고 밀어넣는데 그런 친구들은 10명 중에 9명이 전부 다 실패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혹은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대입에 대한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지금 잠깐 수업 중이셔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서 선생님 모셔 나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저희 학원에 박재현 선생님이시고요.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9월 달부터 저희 학원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좀 제가 모셔온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큰 틀에서 한번 가이드를 잡아주실 거니까 한번 말씀 나눠보고 또 제가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광명에 왔습니다. 원래 대치동에 있다가 이제 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광명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사실 그런 것들이 궁금하셔가지고 오셨을 텐데 제가 광명에 있는 고등학교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전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광명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진심 어린 말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넘기나요? 아, 여기로요? 대치동엔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칠판만 써가지고 그렇군요. 신세대네요.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야? 고교학점제입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 예비 고1들부터 이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고교학점제죠. 그래서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도 많이 공부를 해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이제 학점, 즉 대학교처럼 하겠다. 학생들이 너희가 듣고 싶은 과목 듣고 너네가 원하는 학교 생활을 하렴 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너네가 듣고 싶은 걸 할 거고 우리가 그만큼 너네 부담감을 줄여줄게. 뭐 시험도 쉽게 내줄 거고 너네 내신 부담 없게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라는 취지로 나왔어요. 그쵸? 근데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혀 그 취지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나오면서 어떤 게 크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내신의 등급제가 바뀌었어요.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선택하는 거에서 이제 다 똑같은 수능을 보게 되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중에서 이 2개만 놓고 봐도 얘기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2개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등급제인데 내신 등급제.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2, 고3들은 여전히 9등급제 내신도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고1부터 5등급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시작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결과가 저는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첫 번째로 등급을 탁 보면은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너희 1등급 4% 들어가기 힘들었지? 그렇지. 내가 10%로 늘려줄게. 그러면 1등급 맞기 쉬워지니까 너네 공부 부담감 줄어드는 거 맞지? 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좀 따지고 보자고요. 자, 원래 9등급제에서 1, 2등급을 받으려면은 11% 안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1, 2등급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1등급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2등급 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1, 2등급 받으면 그래도 오케이 2등급까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3등급 되면 3등급 너무 못 받았다 다음에 올려야지, 4등급 되면 망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 등급제가 바뀌면서 1등급 10% 안에 들으면은 살았다예요. 살았다. 2등급 받으면 망했다예요. 이제 2등급은 망하는 학점이 됐어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지금 5등급제 기준에서 1등급을 받아버리면은 기존의 9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던 학생까지 커버를 칩니다. 그쵸? 근데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받으면 기존의 4등급 학생들까지 들어가 버려요. 자, 학생 기준에서 원래 11% 학생이라고 해보죠. 11%. 1% 차이로 아쉽게도 원래는 2등급 들어가야 되는데 5등급제에서도 2등급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래 4등급을 받던 아이랑 저랑 등급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 입장에서도 억울한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얘가 2등급 정말 아까운 1% 학생인지 4등급을 원래 받던 학생인지 모른다예요. 대학교는 어차피 성적만 볼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2등급을 받게 되면은 망했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내신 부담감이 더 많이 커진 거예요. 원래 1, 2등급 받는 거 어려운 건 맞지만 3등급을 받아도 그래 약간 좀 위안할 수 있었는데 이제 2등급 받으면 그냥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고1 애들이 시험을 딱 치고 오면은 진짜 우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쌤, 저 2등급 받았어요. 어떡해요? 근데 해줄 말이 없어요. 진짜 망한 게 맞거든. 망한 게 맞아요. 올 1등급을 이제 받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10%로 늘었기 때문에 1등급, 올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2등급을 받는 순간 손해가 너무 크다예요. 그래서 등급제가 이렇게 변하면서 교육부는 부담이 덜하지?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더한 상황이 됐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저 1등급 10% 안에 있는 학생들을 보자고요. 그럼 저 학생들은 원래 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인데 2등급 받던 아이들이랑 이제 등급이 또 같아졌죠.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도 뭔가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저기 변별력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변별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걸 변별하는 방법은 이 등급제가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겠죠.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생기부, 그렇죠? 그리고 수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요인을 가져온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등급 말고 볼 수 있는 게 생기부랑 수능,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논술이라든지 면접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신 등급을 잘 맞아놔도 내가 뭔가 더 돋보이고 싶으면은 생기부를 채우건 혹은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기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생기부. 지금 고교학점제 얘기가 돌면서 많은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생기부가 중요해지니까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선택 과목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전국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이랑 그냥 일반고 학생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특목고를 가가지고 1등급 받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2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3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아이들은 2, 3등급 받는 거를 알면서도 거기를 갈까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생기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선택 과목에서 아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전국 자사고, 하나고나 뭐 다른 등등 아주 좋은 학교들은 교육 과정 자체가 일반고에서 3년 동안 하는 것들을 고1, 고2에다가 다 밀어넣고요. 그리고 고2, 2학기나 고3 때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강좌들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요. 그러면은 생기부를 봤을 때, 얘는 그냥 하나고 학생이었네. 얘 그냥 과고 학생이었네. 얘는 일반고랑 어차피 같은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애였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광명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는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일반고들을 기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광명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광명 학교 중에서 선택 과목으로 어필할 수 있는 학교는 단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진성고밖에 없어요. 진성고는 정말 제대로 해놓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급 과목을 깔아놨어요. 고급 과목 이제 대학교 과목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아주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놨어요. 한쪽에다만 우리 학교 이거 해놓을 거야를 깔아놓은 게 아니라 너네 이 학기 때 이거 듣고 이 학기 때 이거 들으면 돼로 약간 커리큘럼식으로 너무나도 잘 짜놨습니다. 제가 그냥 딱 봐도 한눈에 봐도 너무나 잘 짜놓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학교들은 그런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과목이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있어요. 자, 두 번째 학교가 충영고입니다. 충영고가 고급 과학 4과목을 다 깔아놨어요. 고급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깔아놨는데 어디다 깔아놨냐? 3학년 2학기에 그냥 4개를 다 깔아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시는요 3학년 1학기 끝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3학년 2학기 때 이거를 깔아놓는 거 수시에 못 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 학교 이거 일단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학교인 거죠. 자, 그리고 두 학교가 더 있습니다. 광북고랑 운산고는 고급 생물과학을 깔아놨습니다. 고급 생물과학.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 깔아놨어요.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왜 수많은 강의 중에서 왜 하필 생물을 깔았을까요? 맞습니다. 의대생들을 위한 과목인 거죠. 그래서 의대생들을 위해서 깔아는 놨는데 다른 과목 자체는 뭔가 좀 어필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가지고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제 과목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학교는 진성고 하나밖에 없다예요.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운산고에서 의대를 준비하겠다고 가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고급 생물학 나 들을 거야. 운산고 학생들이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들어봤을 때 고급 생물학을 깔았을 때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 폐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과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정말 이제 어떤 학교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 뭐 나는 특목고 준비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일반고를 가야 돼라고 한다면은 저는 진성고를 너무나도 추천합니다. 거기는 정말 갔을 때 생기부가 짱짱하게 채워지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전 다 똑같다라고 봅니다.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신 성적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게 있죠. 제가 중3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어느 학교 갈 거야? 저 소화고요. 왜 소화고가 좋아? 멋있잖아요. 간지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운산고는 어떤데? 운산고는 좀 뭐 질이 떨어진대.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하지만 뭐 그런 걸 들었을 때 뭐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특히나 뭐 다른 학생들한테 봤을 때는 뭐 저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왜? 집이랑 가까워서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진성고 갈 거 아니면 내신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1등급 받을 수 있는 데로 가야 돼. 1등을 못 받아서 2등급 원저리 중간고사를 망쳐서 중간고사가 2등급이 떴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학교, 예를 들어서 진성고를 예를 들게요. 진성고에서 2등급을 받았어요. 중간고사에서.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있는 학교에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기말고사 때 엎어서 1등급을 가야지가 아니라 와, 쟤네 진짜 괴물이다. 나 쟤네 못 이기겠는데? 라고 하면서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그래요. 잘하는 애들이 옆에 있으면. 근데 이제 좀 옆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쟤네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여기서 버텨서 무조건 1등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머님들도 아버님도 학교를 고를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애들이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점수만 나오고 나면 애들이 다 기가 죽어요. 처음 보는 고등학교 시험이 잘 볼 수가 없죠. 얼마나 긴장되고 힘든데. 근데 그랬을 때 벽이 느껴진다랑 하면 좀 되겠는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서 학생들의 이제 학교를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가 저는 좀 크고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그냥 다 필요 없고 저 1등급을 받아야 된다예요. 저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게 또 마법의 주문이, 이거. 힘이 부족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은 수능입니다, 수능. 자,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지금 현 고1 때부터 수능을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국어랑 수학에 있던 선택 과목은 이제 없습니다. 똑같은 과목을 볼 거예요. 그 중에 수학은 미적분, 원래 기존의 미적분, 지금 바뀌면서 미적분 2가 됐는데 그 과목이 없으면서 확률과 통계를 필수적으로 보게 돼요. 원래는 확률과 통계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문과 학생들이 보는 과목이고요. 미적분은 이과 학생들이 보는 과목이라고 많이 여겨져 있죠. 즉, 얘는 쉽고 미적분은 어렵다인데 그 어려운 과목을 뺐다예요. 뺐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어, 한국사 똑같고요. 탐구 과목이 또 중요한데 탐구는 원래 사회, 과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과면 사회를 보고 이과면 과학을 보겠죠? 물론 뭐 섞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다 필요 없고 똑같은 걸 봅니다. 이과도 사회를 보고요. 문과도 과학을 볼 거예요. 그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문과 애들이 어떻게 과학을 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다 1학년 과목이라서. 어차피 1학년 때 둘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1학년 과목 가지고 고3 때 그거를 다시 시험 친다라는 거예요. 아주 별로죠. 아주 별로죠. 그 고3 때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이과 애들 막 어려운 거 과학 풀다가 다시 사회를 공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또 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 문과든 이과든 전부 다 똑같은 과목을 본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이과가 손해일까요? 문과가 손해일까요? 둘 다 손해죠. 둘 다 손해예요. 자, 첫 번째. 문과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가 좋아서? 국어, 영어가 좋아서? 아니요. 수학이 싫어서, 과학이 싫어서, 나 어려운 거 싫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대부분이 이제 이과랑 문과가 성적 차이가 좀 납니다. 이과 애들이 좀 더 잘해요. 그러면은 문과 애들이 너무나 불리하죠. 이 이과 애들이랑 똑같은 과목 가지고 붙어야 돼요.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그럼 이과는 왜 불리하냐? 여기서 본인을 어필할 게 없어요. 이것도 변별력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잘해봤자 확 통화한 거예요. 여기서 잘해봤자 고1과 한 거예요. 그래서 즉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대학 가기는 이제 글렀습니다. 이제 내신을 망쳤을 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저 정시할 거예요 하면서 도망치는 거 이제 없어요. 이제 정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 뭐가 중요해져요? 내신이 중요해진다. 내신 1등급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이제 대입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 봅시다. 대학교 입장에서 이제 대입 전형이 수시랑 정시로 나뉩니다. 원래 수시는 내신 보는 거고 원래 정시는 수능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 심해질 겁니다. 어떤 거냐면 수시에서 내신만 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 왜요? 내신 지금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럼 얘가 정말 잘하는 1등급인지 2등급짜리였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해요. 그럼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 아까 말했던 생기부라든지 아니면 수능, 여기서는 최저 등급을 말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는 해와라. 이렇게 되는 거고. 정시도 수능 100%는 이제 없을 겁니다. 저희가 가고 싶은 대학에는 없을 겁니다. 서울대, 인서울 학교는 이제 진짜 없을 거예요. 100%는 없어요. 왜냐? 수능에서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기계과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뽑을까요? 안 뽑아요. 왜 안 뽑냐? 얘가 문과였으면 어떡하지? 얘가 과학 하나도 안 배우고 낸데 여기 지원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못하겠다고 나갈 거 아니에요. 애들이 나가는 게 요즘 문제거든요. 대학교도 자퇴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학생부에서 너 무슨 과목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과목만 확인만 하냐? 너 그거 열심히 했어? 성적도 보겠죠. 아, 네가 이 물리라는 과목을 이 정도로는 했구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가 2028년 대입 발표를 했을 때
정시 100% 이미 없다라고 했고요. 수능 80에 학생부 20이라고 이미 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 비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점 더 섞일 거라고 봅니다. 점점 더. 왜? 수능이 너무나도 변별력이 없는 과목이 돼버렸으니까. 정리하자면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여기서 생기부 채우겠다고 무슨 활동 이거 여유가 있어야 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내가 인서울 학교를 가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게 발이 먼저 갑니다. 아이들이 먼저요. 부모님들이 막 이거 해라. 선생님들이 막 이거 해라. 자기가 안 하면 안 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나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성적 잘 받아왔고 그럼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야 활동을 할 겁니다. 요 광명에 그 온라인 수업이나 온마을 센터인가 뭐 그런 엄청 학교 내에서 듣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듣는 과목들도 있대요. 그럼 그게 또 생기부 같은 데 적히면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유 있어야 하죠. 그것도 성적 1등급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적이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과목 2등급 나오게 생겼는데 언제 온라인 그걸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학교를 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느끼는 바는 이거고요. 이거는 광명이랑은 아무 관련 없는 모든 학생, 대치동 학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학생을 가르치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 학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거는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테지만 어쨌든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내신을 무조건 잘 봐야 되고 내신을 잘 보는 학교를 가야 되고 내신을 잘 봤을 때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문이 없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9월달부터 여기 오면서 중3을 메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비 고1 반을 이렇게 들어갈 거고 현재 중3도 진행 중인데 일단 반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 MT라고 돼서 먼데이 투스데이 월수금 화목토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월수금 반은 어딜 나가고 있냐면은 공통수학 2 고1 2학기 내용 중간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목토 반은 공통수학 2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두 반의 속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목토 반은 12월을 기준으로 공통수학 2를 전부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월수금 반은 조금 반 정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학 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올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계속 올 거예요. 와가지고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 다시 할 겁니다. 다시 제대로 고등학교 내신을 위한 수업을 할 거예요. 제가 대치동에서 했던 수업 여기서 절대 바꾸지 않을 거고요. 그대로 갈 겁니다. 아이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부터는 쭉 나갈 건데 뭐 정확한 거는 좀 더 아이들 성향이나 봐가지고 수정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두 반은 결론적으로 겨울방학 때는 합쳐지면서 같이 수업을 들을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현재 중3반은 지금 내신 대비를 들어갔습니다. 중3 2학기 내신 대비를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시험이 거의 17, 18, 19 정도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 후에 다시 이 단원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 학원에 얘네 가르치러 왔어요. 제가 지금 고1 수업 중인데 저는 얘네를 메인으로 할 거예요, 어머님들. 저는 이 아이들을 방학 때부터 충분히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내내 확실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원장님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좀 되게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죠? 원래, 제가 원래 작년에 설명회를 할 때는, 지금 이 앞부분만 가지고 거의 1시간 내내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이, 뭐, 제가 정치색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정말 지금 교육 현장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왜냐면
고교 학점제라든가 5등급제라든가 그런 얘기는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4차 산업사회에서 AI 시대에서는 되게 필요한 수업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선제적으로 특목고 자사고가 사라져야 돼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등급 B, 그러니까 수능이 사실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달부터 설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작년 5월 달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이 체계를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잖아요. 정말 막연하게 두려움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교육부 전화해가지고 담당자 전화해가지고 정말 많이 물어봤었어요. 맞냐?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 7월 달쯤 돼서 5등급제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전에는 했던 말이 뭐냐면, 9등급, 원래 했던 7등급, 원래 했던 9등급제에서, 이제 절대평가로 바뀔 거라고 했었어요. 1학년만 등급을 주고, 2학년, 3학년은 전부 다 절대평가를 할 거다. 라고 원래는 그런 프레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2학년, 3학년이 수능 과목인데, 절대평가라고 하면은 점수가 등수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그러면, 과연 어떤 학교가 문제를 어렵게 낼까? 등급을 잘 주고 싶을 건데. 그러면 문제를 다 쉽게 내면 우리 아이들이 다 80점, 90점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아이들이 다 A, B를 다 받아갈 건데 그럼 그 변별력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저는 거기에서 사실 되게 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거 맞냐? 내가 이제 학원이란 말 하지 않았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데 너무 이게 아이한테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도 확인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전화하고 한 달 뒤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5등급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제가 그때 5월달 설명할 때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절대평가를 하되 분명히 교육청에서 어떤 페널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A등급이 너무 많이 있거나 B등급이 너무 많이 있으면 분명히 페널티가 있을 거다. 선을 그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5등급제가 나왔죠. 근데 이게 반쪽짜리죠. 자, 이게 왜 반쪽짜리냐면은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뭐냐면 너네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라. 너네 진로에 맞춰서 공부를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 내신 1, 2등급 맞게 생겼는데 2등급 맞게 생겼는데 그런 공부를 하게 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5등급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취만 되면 너는 패스, 너는 통과, 너는 A등급을 주는 게 사실은 이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수능은 또 9등급이에요. 수능은 9등급제라고 발표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어디에 장단을 맞출 줄을 몰라요. 사실 저는 이런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학원 원장님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통 빨고 정말 친한 원장님들이 계세요. 광명에는 없는데 제가 막 서울에 있는 대치동 원장님, 목동에 있는 원장님, 뭐 송도에 있는 원장님, 분당에 있는 원장님들을 모여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세미나가 있어요. 맨날 회의를 하고 맨날 교육과 좀 맨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요. 자, 딱 보면 수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용인에. 요즘에 정말 뜨는 동네죠. 그래서 교육적으로, 직감 말고 교육적으로 정말 공부 잘합니다. 진성고 같은 학교만 3-4개 있어요. 그 학교 애들은 지금 자퇴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딱 시험 딱 보자마자 3등급 나온 애들 다 학교를 다 그만둬요. 자퇴해요. 수능 공부한다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능에 보면은 내신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자퇴한 친구들, 부득이 자퇴한 친구들을 먼 척 있을 리가 없죠. 걔네들한테도 뭔가를 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학교 자체의 자퇴율도 되게 높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막 답답하고 뜬구름 잡고 그런 얘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말의 좀 말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머님께 느끼시기에 너가 이렇게 하면 성과가 있어? 혹은 어떤 결과가 있었어? 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만 생색을 한번 내보면 저희가 안 적혀 있는데 최근 3년간 결과입니다. 소문 아시겠지만 의대에 나왔던 친구가 있었죠. 재작년에 갔었죠. 재수생 아니에요.
광명에서 재수생이 아니고 서울대 의대를 현역생이 간 게 거의 몇십 년 만에 나왔죠. 그 친구 저희 학원에 초6 때부터 고3 때까지 공부했던 친구예요. 제가 한 6년, 7년 동안 정말 걔가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없어가지고 너무 잘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서 제가 1대1로 끼면서 공부시켰던 친구. 그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갔죠. 뿐만 아니고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정말 많아요. 이 말을 쓰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원은 되게 재밌는 학원인 게 뭐냐면 고3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학원가 얘기를 잠깐 했지만 학원가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흔히 말하는 내신 산출이 끝나는 거예요. 3학년 2학기 내신은 안 들어가요. 참고로 말하면 재수를 해야지만 3학년 2학기 내신이 들어가요. 현역 아이들은 3학년 1학기에서 내신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수시 원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딱 끝나는 순간 정말 학교 분위기는 정말 딱 갈라져요. 수시 원서 쓴다고 끝나는 친구들, 정말 끝까지 이제 최저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럼 학교 차원에서 그 아이들을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위화감 조성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 반에 놀고 공부하고 막 섞어져 있어요. 정말 분위기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아까 들으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원도 기존에 있는 고2, 고3 애들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원에 있는 재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학원을 다 그만둬요. 왜냐면 내신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저희 학원은 그렇게 그만두는 비율이 20% 간대요. 왜냐면 처음부터 우리 학원은 수능까지 대비하려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끝나고 오히려 수능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수능에 대한 특성화된 학원이기도 하고 전체 원생의 50%, 60, 80% 이상이 탑10에 수도권 있는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의지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다는 뜻인 거죠. 의지 있는 친구들이 모였고 중요한 건 그 의지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멋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친구들 모른 척 한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끌고 간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저희랑 3년 이상 공부한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뜻이죠. 최근 한 5년간 매년 스카이생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 보셨지만 큰 학원이 아닙니다. 매 학년마다 많아야 한 15명, 20명 정도가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으로 본다면 되게 적을 수 있죠. 타 학원들 보면은 뭐 서울대 5명, 6명 막 광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고3이 몇 명 있었는지. 200명 중에서 15명 가는 거랑 10명 중에서 15명 중에서 7명, 8명 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더 알토란 같은 수업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참고로 올해 고3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고3 아이들이 저희랑 공부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뭐냐면 아까 인사하셨던 분 말고 저희 학원에 고2, 고3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분도 대치동에서 제가 모셔온 분인데 거의 광명에서 대치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죠.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분도 대치동 출신이죠. 대치동 그냥 단순 출신이 아니고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 많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지금 고3 쌤님 수능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줘야 돼요. 지금 그거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하루에 맨날 새벽 3시까지 맨날 공부한대요. 지금 나와 있는 온갖 인강 다 보고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학생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질이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 아까 지금 현재 고3 중에서 광희고 전교 1, 2, 3, 4, 5등이 저희 학원 다 출신이고 소하고 전교권 출신들 수학만 잘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수학쟁이들 또 저희 학원들이 꽤 많이 있죠. 지금 고2도 마찬가지고 고1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하고 전교 1, 2등 애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의고사 점수 보시면 다 이렇게 정도가 되어 있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말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고등학교의 리포트를 제가 다 써줍니다.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랑 조금 신뢰감을 쌓아주시는 게 좋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스테이지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저희 학원에 거의 어머님들께서 너무 속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제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를
냉정하게 판단해보는 시간이에요. 뜬돈 잡는 거 말고 열심히 하겠지가 아니고 자, 딱 5가지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첫 번째, 수학. 이거는 학교랑 똑같은 건데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수학 실력. 학교로 말하면 학교의 수학 내신 난이도. 자, 이게 한 꼭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으로 말하면 다른 과목까지 영어랑 국어까지 밸런스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 두 번째로 말하면 학교 내신이 좋아서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는 학교인지. 자, 그리고 아이의 성취감 혹은 아이의 진로라든가 아이가 그런 좀 꼼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학생부를 잘 챙길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좀 머리로 공부하는 남자아이들답게 그렇게 막 되게 챙기지 않지만 수능을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체력이 되는 친구들인지 혹은 친구들끼리의 분위기를 보는 친구인지 딱 5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볼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학생 기준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몇 점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체크할 겁니다. 자, 9점은 선행이 잘 되어 있고, 란 말은 2년 이상입니다. 선행이 2년 이상 잘 되어 있고, 기본 문제가 완벽하고, 심화 문제 푸는데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을 9점으로 보겠습니다. 7점은 수학적 성향이 뛰어나고 상위권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을 1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5점, 3점을 이런 친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싸웁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이걸 애들한테 점수를 써주고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10점이라고 쓴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서울대 간 친구 빼고 다 점수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제 입에서 9점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는 지금 거의 수능을 봐도 될 만한 정도가 9점이고요. 8점, 7점인 친구들은 정말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7점만 받아도 되게 속상해요. 내가 7점밖에 안 됩니까? 7점이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가 됐을까?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선행 정도. 근데 선행 정도가 다가 아닌 게 뭐냐면 학원마다 저희 학원일 수 있지만 다른 학원일 수 있지만 다 합쳐서 학원마다의 컨셉이 좀 다르죠. 어떤 학원들은 선행 진도 스피드보다는 꼼꼼함을 따지고 싶은 학원들일 수도 있고 조금 자기 학기에 충실하고자 싶은 학원들 같은 경우는 진도가 좀 느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진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학년 구별이 별로 없죠. 그래서 흔히 중1, 중2부터 고등과정의 모의고사를 많이 봅니다. 근데 과연 수학학원에 수학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본 적이 있으실지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들만 보죠. 다른 학원 애들한테 특히 중3 애들한테 모의고사 본 적 있니? 라고 하면은 전 한 번도 없는데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정말 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점수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수학은 좀 힘들지만 영어랑 국어까지 두루두루 괜찮은 편인지에 대한 이야기. 완벽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만 가져오는 이유가 뭘까요? 탐구 말고. 탐구는 암기 과목이죠. 벼락치기가 좀 가능하죠. 근데 영어랑 국어는 정말 기초 과목이죠. 정말 속상하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만 영어랑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공부를 정말 좀 열심히 해도 영어랑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학원을 맨날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봐도 3등급, 2등급, 3등급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영어학원은 평생 가본 적도 없으면서 맨날 만점 맞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수학 잘하는 친구가 국어까지 잘하는 친구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공부는 평범하지만 활발하고 능동적인가? 학생끼리 관계가 되게 원활하고 혹은 자기 진로가 명확하고 발표도 잘하고 혹은 뭐 이제 어떤 임원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지 그런 것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볼 거고요. 기본기가 좋아서 수능에 잘 볼 수 있는 친구인지 또 한번 판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위기에 민감한 친구인지 흔히 친구 따라 강남하는 친구인지 친구들이 놀든 말든 난 내 할 걸 하는 친구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 5가지를 딱 가지고 우리 아이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몇 점 정도 될 건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광명시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랑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진성고등학교부터 보죠.
자, 아까 제가 듣기로 진성고등학교가 너무너무 좋은 학교다. 이게 막 하는데,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니, 넌센스, 그냥 정말 상식적인 퀴즈입니다. 광명에, 올해 예비 고1이 몇 명일까요? 교육청에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47명인가 그렇습니다. 광명에 고등학교가 몇 개일까요? 9개입니다. 그러면 9개입니다. 뭐 창기고등학교라든가 항공고 이런 거 빼고 일반 고등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몇 명 정도가 배정이 될까요? 한 280명 정도가 270명 정도 배정이 되겠죠? 흔히 학교들에서 TO로 한 300명 정도를 배정을 합니다. 요즘에 좀 줄어들어가지고 280명 정도 배정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진성고 몇 명이 이게요? 150명이죠. TO가 반만 쳤어요. 애들이 안 온다는 뜻입니다. 안 갑니다. 저 같아도 안 갑니다. 저는 참고로 진성고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진성고 정말 좋아하고요. 어떻게 하면 진성고를 가서 공부를 잘 수 있을까 연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진성고는 사실 안 가는 게 맞아요. 진성고를 갈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딱 이런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영재고 가려고, 과학고 가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가 못 간 친구들은 진성고를 가도 돼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진성고 가는 순간 거의 제한급이죠. 근데 진성고를 정말 원해서 가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속상한 거는 진성고는 거의 3분의 1이 원치 않아서 갑니다. 왜? 일지방 떨어져서. 생각보다 일지방 떨어지는 친구들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정말 운 나빠서 가는 거잖아요. 정말 그건 아무것도 제한이 없는 뺑뺑이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도 떨어지고 못하는 친구도 다 떨어지고 다 똑같은 건데, 정말 저희 학원에 매년 한 20명 정도의 예비 고1 학생이 있으면 한 두세 명은 떨어집니다. 한 1월 말쯤 되면은 학교 발표가 나와요. 그때 되면은 아까 잠깐 스케줄 보셨지만 저희 학원은 방학이 딱 되는 순간 원래 월수금반, 화목토반 있었던 애들이 다 깨지고 아침 10시에 와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수업을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2시 반까지. 90분 하나, 90분 둘, 90분 셋. 제가 지금 4년 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하는 날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발표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수업을 멈추고 확인하고 시킵니다. 정말 두세 명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막 펑펑 울어요. 달래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떠한 말로 달래줄 수가 없어요. 정말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서 운상고 가야지 라고 했던 친구들이 진성고로 가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서 접수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이건 교육청에 나온 겁니다. 제가 다 매일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말쯤 되면 학교에서 1차 접수, 2차 접수를 받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한 비밀이라고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1차 접수를 받고 1차 접수를 쭉 다 받아보고 한두 학교가 몰렸으면 선생님들이 넌지시 야, 이 학교 몰렸다? 딴 학교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언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왜 그걸 꾹꾹 참고 있다가 폭발시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광희고로 가고 싶어서 썼는데 광희고가 이번에 탈락자가 많다더라 라고 하면은 뭐 충영고로 가던가 딴 학교로 갔겠죠. 안 버티겠죠.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친구들끼리 카더라만 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어디서 많이 썼대. 그런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지죠. 정말 답이 없어요. 자, 결론부터 보죠. 진성고등학교는 내신 난이도가 8점입니다. 이 제 기준입니다. 자, 8점이면 어느 정도냐면 거의 분당급 정도의 레벨입니다. 저희 학원 진성고 친구들은 광명 지역 기출문제를 안 풀립니다. 진성고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가져가려면 서울권에 있는 학군에 있는 시험지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려야 됩니다. 그 시험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진성고 친구들은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진성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성고, 광북고, 딱 소하고 딱 그 세 개 학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다 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좀 스피드 게임이에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이렇게 푸는 거야. 딱 나오셔야 됩니다. 보고 이걸 어떻게 풀지? 고민 한번 해볼까? 한순간 그 시험은 끝난 시험이에요. 두 번째, 풀 수 있더라도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식이 많은 흔히 말하는 노가다 문제인지 그런 것까지도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특히 식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 유형 자체가 워낙 식이 많아. 그런 문제들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푸는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 문제 나오면 뒀다가 제일 마지막에 풀어 라고 시킵니다. 등등 학교마다의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성고등학교가 8점이라고 제가 기준을 잡은 겁니다. 학생부 교과는 5점입니다. 왜 5점일까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과목마다 소위 말하는 덕후들이 있어요. 과학 덕후들, 국어 덕후들, 수학 덕후들이 있어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진성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덕후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과학 덕후. 국어는 정말 못하는데 과학만 잘해. 그런 막 섞어져 있으니까 모든 등급을 골고루 다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교과가 불리한 게 아니라 과목마다 잘하는 친구들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영어만 잘해. 어떤 친구는 수학만 잘해. 어떤 친구는 뭐만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다 잘 맞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불리한 거죠. 자, 그 대신 학생부 종합은 정말 유리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생부를 정말 잘 써줍니다. 관문에서 제일 잘 써준 학교가 진성고등학교입니다. 동아리 지원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되게 많이 하고 애들도 되게 의지가 있다 보니까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능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능 대비니까. 그래서 수능도 되게 좋고 면학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뿐이죠. 정말 진성고등학교 가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고2 레벨까지의 수학이 어느 정도 다 끝나 있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고2 정도까지의 수학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성고등학교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고등학교의 TO가 거의 매년 안 차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광북고등학교입니다. 참고로 이 순서가 수학시험 난이도의 순서입니다. 어려운 학교부터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광북고등학교는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아파트가 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쪽에 이제 광명시청에 있는 그 뒤쪽에 지금 11구역, 12구역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들은 광북고로 갈 겁니다. 소화동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 소화고등학교로 갔다면 소화동에서 그쪽으로 이사 간 친구들은 광북고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북고등학교가 이번에는 조금 되게 핫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광북고등학교도 시험 정말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3등급 맞는 친구가 내신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고2 고3 애들 기준으로 말하면 고2 고3 9등급제로 말하게 되면 모의고사 3등급 맞는 친구가 학교 내신 4등급 나옵니다. 더 어렵죠.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되게 많이 변했어요. 이거는 제가 24년 2학기 학교 난이도를 정리한 건데 25년 1학기 난이도를 설명한 건데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죠. 좀 많이 쉬워집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거는 매년 학교 문제 난이도를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광북고등학교는 수능보다 내신 관리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좀 선호하면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광북고등학교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진성고 광북고는 정말 자신 있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학교가 소아고등학교입니다. 소아고등학교가 이 오각형이 되게 이쁘죠. 적당히 좀 작고 할만하죠. 그래서 이 소아고등학교가 사실은 조금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일 만만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소아고등학교도 적어도 고1 과정까지 수학이 거의 완벽하다시피 끝난 친구들 혹은 고2 1학기 정도까지를 공부는 좀 해야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학년만 지나고 버티는 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잖아요. 자, 좀 공통적인 질문이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점수는
이미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웬만큼 다 판단이 납니다. 고1 점수는 중학교 때 누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나, 더 꼼꼼하게 했나, 더 성실했나의 싸움이죠. 특히 고1 1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성실성의 싸움입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고 할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열심히 했나 라는 싸움이죠. 오히려 머리를 좀 뾰족함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 많이 안 풀고 나 잘해 라고 하면서 나는 좀 머리를 푸는 친구들이 1학년 1학기 때 많이 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순간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2 시험부터는 학교 시험 문제가 다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고등학교 1학년을 버텼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친구들은 고2, 고3 때 내신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형의 공부를 좀 풀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까지 소아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진성고, 광북고로 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한테는 소아고를 보냅니다. 야, 너는 진성고, 광북고로 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넌 소아고로 가. 너는 소아고 가면 잘할 것 같긴 한데 조금 불안해. 그럼 전 단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소아고등학교가 세 번째 학교였고요. 좀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위에 학생 수는 작년 입학생 대비의 학생 수고요. 이건 작년 입학생이 아니고 작년 TO 기준입니다. 올해 25년도 올해 TO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못 바꿨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등급은 인원수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네 번째가 광희고등학교죠. 의외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학교 중 하나가 광희고등학교입니다. 흔히 광명고등학교, 광희고등학교 두 학교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광명고등학교가 소아고보다는 조금 더 시험이 쉽기도 하고요. 아이들 성향 자체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아니에요. 소아고보다는 조금은 떨어집니다. 광희고등학교도 조금 굳이 말하면 광명고보다는 조금 더 비슷하긴 한데, 근데 광희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친구들이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희고등학교는 제가 제일 끝에 봐서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아고등학교는 전교의 80%가 공부를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7, 80%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광희고등학교는 전교의 한 절반 정도가 공부를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분위기를 좀 덜 탄다, 조금 옆에서 좀 놀더라도 우리 아이는 내 지 할 걸 한다 라고 한다면 광희고등학교는 좀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얘가 놀면은 같이 흔들려 라고 한다면 광희고등학교는 좀 좋은 학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광희고등학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학교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상위권 아이들이 많습니다. 좀 TMI로 말씀드리게 되면, 하안동에 있는, 설산동 하안동에 사는 친구들이 소아고등학교를 갈 때 걸리는 시간과 광희고등학교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더 멀리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아시겠지만 소아고등학교는 가리대 사거리 있는 농협이 있는 그쪽에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소아고까지. 아니면 지그재그로 가는 걸 타가지고 소방서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소아고등학교는. 그래서 은근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광희고등학교는 쭉 가면 바로 섭니다. 그리고 제일 메인 도로로 가기 때문에 웬만한 버스들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은근히 광희고등학교가 시간이 별로 좀 덜 걸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말씀하세요. 광희고등학교 너무 멀지 않냐? 너무 멀다. 안 멉니다, 생각보다. 소아고랑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좋게 보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 난이도는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저희 학원의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보시면 학교마다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난이도를 적을 때마다 갈등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광희고 상레벨이랑 소아고 상레벨은 레벨이 달라요. 이거는 광희고 치고 상레벨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북고등학교에서 중간 레벨이 광희고등학교의 상레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1차적인 비교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광희고등학교는 다 중하 레벨이에요. 상레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우리 애는 왜 100점이 안 나오지? 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광희고등학교 내에서 연도는 좀 까다로웠다 라는 라고 하려고 난이도를 좀 준 것 뿐이고 제가 좀 되게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광희고등학교에서 상레벨은 많아야 한두 개 정도입니다. 참고로 진성고등학교는 학교 시험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좀 틀린 말이에요. 진성고등학교는 정확히 말하면 학교 시험이 쉽지 않다가 맞는 말이에요. 학교 시험을 보면 학교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문제가 있다, 20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학교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정말 숨도 안 쉬고 쭉 풀 수 있어야 돼요. 쉽게 풀고 10개는 반전은 쉽게 풀고 남은 10개 중에서 5개 정도는 좀 그나마 조금 찡긋하면서 문제 풀고 5개를 가지고 좀 변별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조금 좋은 문제죠. 근데 진성고등학교는 한 3번부터 어렵습니다. 3번부터 문제가 풀리긴 풀리는데 되게 찝찝하게 풀려요. 아 이게 맞나? 아 이게 맞나? 이렇게 문제를 풀려요. 그래서 7번쯤 풀면은 시간이 15분 남았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최악은 진성고등학교든 모든 학교든 간에 뒤에 논술력 문제가 1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경고해주는 충고가 뭐냐면 제발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논술력부터 봐라. 서술력부터 봐라. 어차피 네가 시간 내에 문제 다 못 풀 것 같으면 객관식을 틀려라. 논술력을 맞추고. 학교 시험은 논술력이 어렵습니까? 객관식이 어렵습니까? 객관식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논술력과 서술력은 아이들한테 좀 논술하고 서술하는 것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난이도 자체가 좀 덜 어렵습니다.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는 6점입니다. 뭘 틀려야 할까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틀려야죠. 그걸 왜 붙잡고 있냐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논술력 10점짜리 날려버립니다. 그런 애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잔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좀 영리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긴 합니다. 자, 보시면 광희고등학교도 또 되게 작지만 이쁘죠? 자, 교과가 뾰족한 이유가 뭘까요? 교과가 조금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골고루 전부 다 모든 과목에 좋은 점수를 맞기 조금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성고, 광북고, 소하고 딱 그 세 개 학교는 모든 과목을 다 잘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소하고등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성고, 광북고 가도 잘할 친구들이 소하고를 많이 갑니다.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과목의 등급을 다 잘 맞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소하고에서 전교 5등안에 드는 친구들은 다 스카이를 가죠. 다 잘하니까. 참고로 광희고등학교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전교 몇 등 가면 스카이를 갈까요? 광희고등학교는 전교에서 한 3등 안에 들면 스카이 갑니다. 한 5등 안에 들면 조금 좀 불안불안하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전교에서 한 15등 안에 들면 나름 탑10 안에 드는 학교를 갑니다. 광희고등학교도. 왜냐면 광희고등학교가 학생부를 그나마 좀 잘 봐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권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아직 안 나눴지만 광명고등학교 마찬가지죠. 광명고등학교까지가 중간권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고랑 광희고등학교를 좀 비슷하게 보는데 철산에 있는 친구들이 좀 가깝게 가고 싶다고 한다면 광명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사실 광명고보다는 광희고등학교가 내신 따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내신 관리를 좀 더 잘 하고 싶어요 라면 광희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설명 다 한 다음에 한번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광문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안동에 있는 친구들은 잘 안 갑니다. 왜냐면 광문고로 갈 바에는 광희고등학교로 가죠. 혹은 충영고등학교로 가죠. 자, 광문고등학교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기 광명사거리 이제 교육청이 있는 그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친구들이 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에는 학원 차량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철산, 소화동, 하안동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문고등학교는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학원 내에서 좀 이제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그래도 광문고등학교는 나쁘지 않는데 광문고등학교도 이제 그쪽 지역에 이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참고로 말하면 광문고등학교는 자 정말 선생님들이 좀
이런 표현은 좀 밖에 새나가면 좀 그렇지만 좀 무심합니다. 애들한테 관리를 정말 안 해줍니다. 광문고등학교는.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겪었던 광문고등학교의 모든 친구들은 다 광문고등학교에 다 학을 뗍니다. 전교권 친구라고 하더라도 다 학을 뗍니다. 실제로 어떤 적도 있었냐면 한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 고2 학생 한 명이 그 당시 9등급제였죠. 광문고등학교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학원에.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겨울방학 때 갑자기 먹으더니 원장님 저 큰일 났어요 라고 해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 학생부를 떼봤는데 수학의 생기부에 한 줄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써달라고 그래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미 정근가가 없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만 글 쓸 수 있어요. 다른 분이 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친구는 1등급을 맞고도 보고서 쓰고 정말 수학 활동을 정말 많이 했지만 정말 한 줄도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서 모든 고3 아이들은 이제 3월달 되면은 선생님이랑 1대1 상담을 하죠.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안전하게 대학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한현대 대학을. 정말 도전적이지 않아요. 흔히 말하면 조금 숭실대쯤 갈 수 있는 친구한테 너는 한 용인대 갈래? 수원대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친구 막 펑펑 울면서 와요. 근데 그 친구랑 성적이 비슷하게 공부한 친구, 광북고 친구는 선생님이 걔 손 붙잡고 1년 동안 죽을 준비 됐어? 우리 한번 검대 한번 가볼까? 우리 한번 경희대 한번 가볼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선생님들의 도전 의식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흔히 좋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 파이팅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문고, 명문고 두 학교를 사실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두 학교는 주변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 학교에 만족하시는 선생님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남은 충영고등학교. 자, 충영고등학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하고등학교는 80%가 공부를 한다. 광희고등학교는 50%가 공부를 한다. 자, 충영고등학교는 전교에 몇 명이 공부할까요? 30%? 공부합니다. 충영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3월달 입학하자마자 저한테 웃으면서 말합니다. 원장님, 정말 애들이 다 바본가 봐요. 곱셈 공식을 한 달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해보면 진서고등학교는 자, 곱셈 공식 자, 다 외웠지?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충영고등학교는 곱셈 공식만 가지고 한 달 내내 수업합니다. 교과서만 수업을 하고요. 학교 시험도 교과서만 잘 보면 거의 만점이 나옵니다. 시중교재로 말씀드리면 한 센 정도 있죠? 센 정도의 B 스텝 정도만 완벽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충영고등학교는. 그래도 한두 개씩 약간 바짝바짝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제가 그걸 감안한 레벨입니다. 거의 한 개도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충영고등학교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좀 수학적으로 많이 힘들어. 조금 잘하기가 좀 힘들어. 열심히 하면 좀 좋겠지만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지금까지 기본기가 좀 많이 부족해 라고 한다면 충영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면 거기에서 또 그대들끼리 어떤 또 리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충영고등학교도 사실은 좀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좀 좋은 학교입니다. 참고로. 자, 운산고등학교를 보시죠. 자, 운산고등학교는 아까 말했던 충영고등학교보다 더 심합니다. 여기 가림중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림중 친구들이 운산고등학교를 되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근처라서. 잠깐 정말 뜯어 말립니다. 운산고등학교는 어떤 친구들한테 유리하냐면 첫 번째, 예체능한 친구들. 는 좋습니다. 왜냐면 운산고등학교 자체가 예체능을 조금 많이 도와줍니다. 지들끼리 클럽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체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아침 일찍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수업도 조금 되게 심플하고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실기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운산고등학교는 아이가 조금 실기 영역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던가 아니면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고 싶어 하던가 너무까지 아니더라도 적당히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냥 웃으면서 자존감 있게 수업을 했으면 아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친구들한테는 운산고등학교도 나쁘지 않지만 썩 권하진 않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말씀이고요. 자, 제가 조금 직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재현쌤은 잘 못 만졌지만 전 잘 만집니다. 자, 진성고등학교가 있죠. 자, 광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하고등학교가 있고, 자, 요 세 개는 좀 라인이 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이랑 광휘, 굳이 비교하면 광문, 세 개가 좀 비슷한 레벨입니다. 굳이 말하면 요 광명이 그나마 얘보다는 조금, 얘보다는 그래도 얘가 조금은 더 낫습니다. 얘가 조금은 더, 에이, 자꾸 방해하네. 자, 좀 낫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충현, 운산, 명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이 정도가 제가 흔히 말하는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에서 정말 이 두 개 학교는 정말 웬만하면 가지 말자. 정말 자신 있으면 가자. 흔히 말하는 자신 있나?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소아. 소아 갔을 때 조금 불안한데? 싶으면 요 라인. 조금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싶으면 요 라인. 정말 수능을 볼 수 없다. 우리 아이가 수능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정말 어떻게 해서 간에 내신 따서 어떻게든 한번 비벼보자. 운산. 자, 그럼 여기서 학교 시험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소아고등학교를 가도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아고를 가도 잘할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난 한 칸만 아래로 와서 광희고를 갈래가 아니라 한 두 칸, 세 칸 내려와서 충현고, 운산고로 가면 좋은 선택일까요? 아닌 선택일까요?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가 나의 수학이든 과학이든 간에 나의 실력입니다. 나의 레벨이죠. 학교 시험 레벨은 이 정도 사이에 학교 시험 레벨이 있는 게 좋습니다. 학교 시험은 이 정도 사이에 나의 레벨과 딱 맞닿아 있는 게 좋습니다. 학교 시험, 수학을 말하면 학교 시험 레벨이 이만큼이야. 여기가 학교 시험 난이도야. 라고 하면 내가 월등하겠지만 어떤 A라는 친구가 자,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자, 어떤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친구가 나보다는 공부를 못하는데 학교보다는 공부를 좀 더 잘해.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왜? 내가 시험 봤을 때 한번 삐끗해버리면, 한번 실수해버리면 친구한테 먹히죠. 그러면 너무 타격이 크죠.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학교 난이도가 친구랑 나의 실력 사이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 시험보다 좀 높은데 내 친구들은 나보다 학교 시험보다 좀 낮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아이가 경쟁을 해야 되고 적당히 아이가 긴장을 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가기로 하게 되면 조금 급을 많이 낮춰서 학교를 가게 되면 제가 성공률이 한 40% 된 것 같아요. 한 4년 전에 정말 제가 한 10몇 년 수업을 하면서 손에 꼽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수학 괴물이 있었어요. 정말 공부 잘했어요.
근데 정말 성실하고 수학을 잘했는데 3학년 때 조금 애가 조금 사춘기가 살살 오더니 이제 늦게 오더니 공부를 막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를 워낙 많이 해뒀었기 때문에 수학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충영고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막 뜯어 말렸어요. 야, 너는 충영고 가면 공부를 더 안 할 거다. 공부 다 안 할 거니까. 사실 그 친구는 수학 레벨만 보면 진성고 광북고로 가도 잘할 수 있을 친구였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중2 때 이미 미적분까지 다 끝났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자, 흔히 말하는 제 기억으로 말하면 안양에 가면 신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안양의 신성고등학교는 진성고랑 같은 레벨입니다. 더 높죠. 더 잘합니다. 1년에 서울대를 5명씩 갑니다. 그 중2 때 고2 신성고 형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은 놈입니다. 그런데 또 그 형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놈입니다. 자, 그 친구가 늦게 사춘기가 왔어요. 충영고로 가려고 합니다. 말렸죠. 근데 결국 충영고로 갔어요. 근데 가서 내신을 말아먹죠.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도 말아먹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좀 다르겠죠.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점수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걔가 전과목을 다 합쳤더니 내신 등급이 3등급밖에 안 나옵니다. 3점대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 친구는 결국에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지스트라는 학교로 갑니다. 지스트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수학을 잘하니까. 거기서 면접 보고 수학 점수만 가지고 지스트를 갔지만 걔가 국어, 영어, 다른 과목들에서 망쳤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가면 애들이 많이 동화가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1, 2등급이 나와. 그 어떤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할까요? 잘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막 친구들보다 공부를 되게 안 해도 점수 잘 나와.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점점 하향 편주다가 되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한테 한 번씩 먹히고 하다 보면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견제와 적당한 긴장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애들한테 많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무 급을 낮추지는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가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 저희 학원의 고입 로드맵으로 해서 고진감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고진감래가 이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근데 제가 바꾼 여기는 고등학교 고민 진단평가랑 설명회를 가지고 감 잡아서 학교를 가자. 그게 고진감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고진감래가 1단계는 자, 이 고진감래는 자, 첫 번째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풀립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서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진감래.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참고로 고진감래 단톡방도 있습니다. 어머님들 단톡방도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정보들을 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기출문제를 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피데이라고 있습니다. 하피데이는 제가 정말 특허를 낼 때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학원에서 전과목 모의고사를 봅니다. 수학학원이지만 국어, 영어, 수학 전과목을 다 봅니다. 자, 애들한테 국어학원 가서 국어 시험 본 적이 있어? 영어학원 가서 영어 시험 본 적이 있어? 수학학원 가서 본 적이 있냐? 하면 잘 안 봤다고 하지만 그 점수들을 각각 봤다고 치죠. 국어 시험 보고 영어를 보고 수학 봤다고 치죠. 그 점수를 더한 게 실제로 하루에 시험을 빡 보는 거랑 똑같겠습니까? 아니죠. 시험을 본다는 건 되게 힘든 이야기예요. 모의고사를 혹은 시험을 하루에 6시간 내내 시험을 본다는 건 정말 힘든 이야기죠. 그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거를 제가 10년 내내 합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이거를 매번 한 날이 언제냐면 수능날. 제가 무조건 합니다. 애들한테 수능날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자, 학원은 무조건 다 부릅니다. 아침에 와서 하피데이를 합니다. 와서 야, 너네 몇 년 뒤의 모습이야. 긴장해봐. 상상 한번 해봐. 눈 감고 딱 떠올려봐봐. 너네가 수능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막 애들 막 어떤 애들 막 울어요. 막 긴장했다고.
근데 요즘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수능 날이 실제 고등학교 아이들 내신 대비 기간이랑 되게 겹쳐요. 왜냐면 아이들 기말고사가 12월 중순이니까 애들한테 11월 중순에 와서 월교사를 보자 라고 말하면 애들이 공감대가 안 가요. 선생님 저 학교 시험이 너무 급한데 학교 시험 준비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애들한테 잘 못합니다. 저는 원래 고2 애들한테는 무조건 했었는데 제가 야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내신 대비지 않니? 라고 하면서 막 옛날에 막 밀어붙이고 옛날에는 제가 애들한테 막 농담으로 전 점심 먹을 때 제가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막 이만큼 사줍니다. 애들한테 다 사준다고. 그거 먹으라고. 먹고 시험 보라고. 사실 이번에 10월 3일 날 한글날 때 저희 중3 애들 하피데이를 했었죠. 제가 애들한테 토스트 사주면서 시험 봤었는데 자 하피데이를 하고요. 기출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제가 개별 리포트를 씁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리포트를 제가 다 씁니다. 너는 이런 성향이고 이런 친구니 너는 이런 학교로 가야 돼 라고 다 써줍니다. 근데 그 써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통화하고 아이랑 상담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공감하고 합니다. 물론 선택은 어머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다 써줍니다. 써서 거의 대부분 친구들은 감사하게도 제가 써준 대로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고진감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죠. 중간고사를 보고요. 운산고 시험, 소아고 시험, 광명고, 광희고 시험을 보고요. 자, 사실 이번에는 진성고랑 강북고 시험을 안 봤어요. 일부러 애들 너무 힘들까봐.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 현재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피데이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갑니다. 다시 보여줄 수 있지만 너는 이제 아까 했던 그 오각형 있잖아요. 그죠? 학교가 이런 상태고 너는 아이는 이런 아이니 너 같은 아이는 이 학교에 가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갑니다. 자, 이제 이게 연습 문제입니다. 자, 제가 개념 배웠으니까 연습 문제 한번 해보죠. 자, 어떤 A라는 아이는 수학 레벨이 8레벨이고요. 학생부를 잘 봐줄 수 있는 다른 과목까지 밸런스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되게 성실하고 잘합니다. 이 친구는 어떤 학교로 가면 좋을까요? 그죠? 진성고, 강북고로 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안 보내죠. 서학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전교 4등. 이 친구 스카이 갑니다. 이런 친구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들께서 어머님들 아이들 점수 한번 챙겨보셨잖아요. 그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된 친구들이 서하고등학교 가면 전교권에 갑니다. 자, 두 번째, 2번. 조금 떨어집니다. 자, 당연히 이 친구는 제가 광희고 보냈죠. 다행히 그 친구도 정말 나한테 제 말에 잘 듣고 광희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전교 2등.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참고로 이 친구가 서하고등학교 갔었으면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교 2등. 자, 이제는 조금 아쉬운 친구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5점대입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수학 난이도가 5점입니다. 그러면 얘는 못한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이 친구도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시험 보면은 90점 몇 점 맞던 친구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5점은 그 정도의 레벨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중학교 레벨에서 학교 시험을 봤을 때 80점대 나왔다, 70점대 나왔다 하면 그 친구는 수학 레벨이 3점인 겁니다. 이 친구는 어디가 좋을까요? 충영고, 운산고 정도가 좋습니다. 자, 실례지만 중학교 때 수학 100점 맞은 거는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그게 수학 레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림중학교, 하안중학교는 사실 상레벨이 하나도 없는 학교 시험이고요. 철산중학교, 하안북중 그 두 학교는 상당히 좋은 학교죠. 실제로 광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전교 5등 안에 있는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철산중, 하안북중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견적을 많이 해왔던 친구들이니까 그게 익숙하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좀 다르죠. 저희 학원에 있는 가림중, 하안중 친구들은 제가 정말
안 좋은 표현을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만족하지 마. 100점 맞다고 막 좋아하면 제가 칭찬도 안 해줍니다. 당연한 것 같다고 뭐 자랑하고 있어. 애들 별로 안 서운해요. 제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지금 잘 하고 있는 중이겠죠. 자, 이 친구도 보시면, 자, 현재 이 친구는 운산고등학교를 갔고요. 자, 이 친구는 운산고등학교에서 이번 중간고사 때 만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때 좀 망쳐가지고 2등급을 찍었는데, 결국은 이 정도 된 친구들은 운산고, 충영고로 가면 좋은 성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D 학생은 누구냐면, 정말 제가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중3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썩 튀어나게끔 잘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수학은 좀 잘하는 놈인 것 같은데, A급은 아니야.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눈을 뜨기 시작하더니 수학고등학교를 씹어먹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 친구 수학고 전교 1등입니다. 참고로. 수학만. 다른 과목 못합니다. 수학만 전교 1등입니다. 자, 수학만 전교 1등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분위기를 많이 타요. 정말 과목마다의 편차가 정말 심해요. 정말 제가 하는 게 거의 과학급입니다. 다 맞춥니다. 애들 되게 잘 맞춘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이 친구는 사실,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이 친구는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현재 고2입니다. 참고로. 현재 고2고요. 학교 내시는 수학은 1등급이 나옵니다. 모의고사를 봐도 수학은 92점대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과목, 국어랑 영어 과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4등급대가 나옵니다. 학교 전체 평점은 3점대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정말 애매하죠.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너 대학을 만약에 뭐 홍대라든가 숭실대 혹은 한양대 에리카 정도로 가자고 하면 만족하지 않겠죠. 목표 다른 거니까. 자,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는 재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수를 되게 많이 권하는 편이고, 이 친구한테는 재수를 해서 다른 과목까지 밸런스를 맞추게끔 하는 게 맞아요. 이 친구는 재수까지 하게 되면 잘만 맞추면은 경희대나 중앙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바로 대학을 가게 되면 좋은 학교를 못 가요. 왜냐면 내신도 안 좋죠? 수능도 못 맞추겠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지금 너는 재수생처럼 공부를 해. 라고 시킵니다. 고2니까. 그래서 맨날 시험 볼 때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국어, 영어 점수를 저한테 맨날 보고합니다. 몇 점이야? 말 안 들어요. 공부 안 해요. 어쩔 수 없죠. 자, E라는 친구 있었습니다. 자, E라는 친구는 아까 앞에서 봤던 D 학생보다는 공부를 조금, 수학적으로 조금 부족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속상하지만 서하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진성고 왔습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한 친구였어요. 성실한 친구고, 정말 그래도 진성고등학교에서 3등급 받아가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고2거든요. 고2인데 정말 죽을 듯 합동 공부합니다. 이 친구가 원래 소하고 있었으면 이 친구가 전교권 가져갔을 거예요. 실제로 소하고 전교권 친구랑 진성고 3등급 친구랑 비교를 해보면 진성고 3등급 친구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합니다. 소하고 전교권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친구죠. 자, 한 번 더 보죠. 이 친구는 공부가 꽤 좋죠. 자, 어딜 가야 될까요? 광이고, 소하고. 딱 그 정도 라인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상위권 가져가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광명고, 소하고등학교를 권했죠. 하지만 이 친구는 저랑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 친구가 광북고로 갔어요. 이 선택이니까. 그래서 광북고등학교에서 지금 수학 내신이 4등급이 나옵니다. 지금 정말 좀 행복하게 다니고 있어요. 되게 좋아를 하는데, 그래도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때 광명고라든가 소학으로 갔을 걸 라고 하면서 되게 아쉬워하는 중이죠. 자, 결국에는 이겁니다.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보시면
제가 저희 학원의 출신인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있고 외부생 3학년 아이들도 있고 외부생 3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학원에 있는 3학년 친구들은 지금 비교적 저랑 공부를 좀 오래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제가 다 알아요. 어떤 친구들인지. 그래서 사실 제가 한 11월 중순쯤 되면 일일이 리포트가 다 나가게 될 거고 어머님과 다 일대 상담을 하게 될 거고 어머님들께서 좀 생각하셨던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래도 어머님들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보겠죠. 좀 현실적으로 보겠죠. 제가 아이들을 판단할 때 선배들과 비교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고1이었던 친구들, 현재 고2였던 친구들, 고3이었던 친구들, 얘랑 비슷한 성향이었던 아이가 누구지? 얘가 비슷한 성향이었던 친구들과 얘를 자꾸 비교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떤 결과가 나왔지? 어떤 만족감을 가졌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제가 권해드리는 게 조금 좋은 선택일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인식이 달라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가끔씩 상담을 해보게 되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광희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습니다. 광희고등학교로 가라고요? 거기는 정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닌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충영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운산고등학교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운산고등학교에서 2등급을 찍는 순간 걔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운산고등학교 가려면 정말 그 학교를 씹어먹을 각오로 가야지만 남대로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갑니다. 참고로 한 3년 전에 운산고 전교 1등이 유니스트를 갔습니다. 5가 아니죠.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이면 스카이를 가야죠. 근데 운산고등학교에서 탑3 안에 들어도 스카이를 잘 못 갑니다. 정말 튀어나야지만 스카이를 갑니다. 제가 광희고등학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전교 10등이 사실은 안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게 느끼겠지만 운산고등학교가 쉬우니까 충영고등학교가 쉬우니까 상레벨이 없으니까 라고 하면은 뭐 다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학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아이들이 점수를 잘 맞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그래 우리 아이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지 라고 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가능성을 주고 높은 것들을 기대하셔도 되지만 조금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많이 금방 진료한 스타일인가? 했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금방 손 놔버릴 친구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내신이 한두 번 안 나오게 되면 애들이 정말 금방 슬럼프가 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 8명은 슬럼프가 옵니다. 왜냐면 고1 때는 와 1학년이야 열심히 해야지 라고 긴장을 하죠. 열심히 합니다. 고2 말쯤 되면 애들이 덜컹 겁이 납니다. 고3이야 어떡하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고2 1학기 때는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고 그냥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학원 또박또박 가고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수업도 하고 숙제도 하고 다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한 7, 80%가 넘습니다. 정말 끝까지 긴장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기 탄력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점수가 나와서 다음에도 만들어야지 하는 친구들은 탄력을 받아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한두 번 삐끗해가지고 2등급을 찍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 많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등급제에서 이제는 2등급만 맞아도 힘들다고 하는 세상인데 근데 제가 외람되지만 어머님들 아버님들 고등학교 때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편합니다. 내가 전교 10%면 300명 기준으로 반에서 보면 반에서 30명 있으면 혹은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40명 있었을 거니까 저랑 똑같은 세대인 것 같으니까 40명 있으면
내가 과연 반에서 4등 안에 들었나? 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반에서 4등 안에 드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나? 아니죠. 안 쉽습니다. 40명 있을 때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것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10등 안에 들죠. 근데 실제로 말하면 반에서 10등 하면 한 2등급 때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야, 너 1등급 아니면 큰일 나. 2등급 아니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애들은 안 그래도 듣고 있는 게 있는데 친구들끼리 야, 2등급 한번 찍으면 끝난대 라는 말을 막 애들끼리 하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옆에서 야, 무조건 1등급 맞아야 돼. 1등급 맞아야 돼. 학교 시험 보고 왔는데 야, 어떡하냐, 너 3등급인데 막 혼내고 그러면 애들은 공부 못합니다. 더 격려해주고 자, 괜찮아. 올려봐.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 응원해주고 제가 아이들이라든가 어머님들한테 많이 하는 표현이 학원과 어머님은 부모님들은 저랑 한편이죠. 제가 좀 치사하게 아이가 학원을 그만둘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숨기고 아이가 공부 안 하는데 숨기고 못하는데 숨기고 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숨기고 있다가 폭탄 빡 먹는 것보다 정말 어머니 요즘에 걔가 많이 안 합니다.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혹은 어머님 제가 한번 세게 할 테니까 어머님 좀 달래보시죠 라고 하든가 막 뭔가를 손발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되게 이제서는 어머님들도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아까 5등급 얘기 나왔을 때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이번에 1학년 1학기 소아고등학교 기출 분석을 할 때 제가 되게 대놓고 말했어요. 이 영상을 소아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번에 소아고등학교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현재 고2죠. 9등급이었을 때 하나 틀린 친구들이 4% 안에 들어가지고 1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1등급 맞으려면 한 개만 틀리면 되지? 라고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퍼센트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위 10%한테 한 개를 틀릴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소아고등학교에서 만점자가 15명이 나왔어요. 중간고사에서. 만점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쳐가지고 한 개 반 틀려야지만 1등급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학원 애들이 보면서 되게 속상해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속상해 하면 넌 100점 맞았어? 잘 못 맞습니다. 그것도. 자, 학교 시험은 내가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들 변별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 딱 여기서 광명에서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광명에서 좀 수업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한 10몇 년 전에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바뀌었을 때 그때 기억이 뭐냐면 비평준화였을 때 진성고 강북고가 어떤 느낌인지 어머님들이 기억하시죠?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안산에 있는 동산고랑 자사고 경쟁을 하다가 진성고등학교가 졌고 진성고등학교는 자사고가 안 됐지만 정말 동산고급의 자사고급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철산중, 가림중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지 못하면 그 학교를 못 갔던 학교였죠. 학교 시험도 어마어마했었고 그러다가 평준화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그 학교가 갈피를 못 잡은 거예요. 원래대로 시험 문제를 냈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평준화가 되니까 이제는 막 뺑뺑이로 오는 거니까 잘해도 못해도 막 섞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잘하던 친구들만 있었던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니까 경쟁이 됐는데 이제는 잘하는 친구랑 아닌 친구가 섞어지는 학교에서 문제를 똑같이 어렵게 내니까 난리가 났죠. 정말 딱 한 3년 걸렸어요. 진성고등학교 남들 자기 색깔을 가지게 된 건. 근데 지금이 딱 그래요. 사실은 작년에 고입한 친구들이 제일 힘들겠지만 사실 올해는 작년에 한번 지나봤죠. 제가 소아고등학교만 그랬던 게 사실 아니었어요. 다른 학교들도 진성고, 광북고도 작년보다 문제가 좀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광명만 그런 건가 싶어서 내가 다 물어봤어요. 다른 지역도 좀 그런가 했더니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씩 다 쉬워졌대요. 그런 추세가 돼요. 그런데 한번 해봤더니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겠죠. 참고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이는 학교는 학교 시험 문제를 좀만 쉽게 내면 반점자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기억에 진성고등학교가 현 고3 아이들이 진성고 1학년이었을 때 중간고사가 쉽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만점자가 22명. 학교 시험을 정말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내야 돼요. 조금만 쉽게 내버리면 근데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운산고등학교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문제가 되게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고사를 너무 쉽게 낸 거였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문제를 조금 꽈더니 평균이 60점. 근데 꼰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원래 운산고등학교 시험이 이만큼이겠지? 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운산고니까 이만큼이겠지? 라고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조금만 높게 내버리면 애들이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운산고든 광희고든 충영고든 어디든 간에 평상시의 공부는 내신 대비를 포함해서 모든 공부는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학교를 따지지 말고 소아고든 중성고든 어디든 간에 다 필요 없이 네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깊은 것까지 가는 거예요. 왜? 수능도 봐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시도 최저 등급이 더 힘들어질 거고, 그죠? 정시도 내신이 될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끝까지 내신, 정말 끝까지 내신.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정말 내신 버리고 저 수능 공부할래요 라는 친구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정말 많아요. 언제 많이 생기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정말 많이 나와요. 저 앞으로 내신 공부 안 할 겁니다. 정말 내신 공부를 안 한다 그래요. 그럼 그 친구들 뭐 하냐 물어보면은 고2 1학기 때 배웠던 수원 공부를 여름방학 때 다시 합니다. 왜? 자기는 수능 공부할 거니까. 다시 한다고.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야, 학교 시험도 80점 못 맞는 놈이 무슨 수능을 본다고. 네가 수능 보고 싶으면 학교 시험 80점 넘겨서 와. 그러면 저는 수원을 몰라서 수투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고 핑계죠. 정말 수능 대비를 하겠다는 친구들은 학교 내신부터 잘 보고 와야 돼요. 특히 수학은 그렇죠. 영어랑 국어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를 막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가 좀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수학은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가 별개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사실, 이왕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직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생 아이들은 학교 시험을 딱 2번 봤을 때 점수가 안 나오면은 학원을 다 바꿉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 저한테는 아이들 1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하죠.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다 이탈 나갈 거니까. 그럼 저한테 그 친구들한테 1학년 2학기 공부를 지금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생각보다 안 그럽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학원들이 조금 자기의 편한 대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도를 막 나간다던가. 저는 조금 성격상 애들 데리고 장난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중간고사를 마치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저희 학원에 고1 신규생 아이들이 한 4-5명이 막 우르르 들어옵니다. 상담을 해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자, 그 친구들이 10명 중에 9명은 다 뭐냐면 아직까지 공통수학 2 공부를 한 번도 끝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줘.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공통수학 1 하던가 공통수학 2 공부를 좀 했어요 라고 말해요. 여름방학 때 뭐 했니? 여름방학 짧아가지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막 겨우겨우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공부를 했대요. 제가 엄청 혼자 막 화를 냅니다. 그 학원들이죠, 사실은. 제가 아까 저희 학원 보여드렸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학이 되면 정말 1교시 90분, 2교시 90분, 3교시 90분 해서 하루에 10시부터 2시 반까지 수업을 합니다. 이 중에서 한 타임도 조교쌤 집어넣고 클리닉하는 수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정규 수업이에요. 그 중에 90분은, 3시간은 개념 수업이고 90분은 문제풀이 수업이에요. 겨울방학은
1년치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여름방학 짧을 걸 모릅니까? 여름방학은 길어봤자 3주. 자, 소아고등학교, 올해 소아고등학교 여름방학 2주였습니다. 그거를 언제 알았을까요? 3월달부터 알죠.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정말 계획을 잡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저희 학원 다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 스케줄을 4번 바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시간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시간표. 어머님들 저한테 되게 많이 항의하세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헷갈린다고. 특히 초등학생 어머님들, 중학교 어머님들 되게 많이 저한테 항의하세요. 왜 그러냐고. 그 이유는 그렇게 맨날 바꿔서 고등학생 애들 수업 시간 확보하려고. 반마다의 학교들을 제가 다 따져봅니다. 어떤 학교는 방학을 더 길게 해, 어떤 학교는 개학을 빨리 해, 그걸 다 뒤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이라도 수업을 더 하려고 정말 스케줄을 맨날 바꿉니다. 저도 편하고 싶으면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왜냐면 애들 점수가 머리에 보이잖아요. 특히 1학기 중간고사 1학기는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했을 거니까 잘 버팁니다. 실제로 이번에 고1 1학기 때는 1등급을 맞고 2학기 중간고사 때 50점대 맞은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친구들 보면은 공통수학2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저도 사실은 애들 다 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공부만 시키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친구들 한 달 뒤의 모습 혹은 1년 뒤의 모습, 2년 뒤의 모습이 저한테 더 중요해요. 저는 이 친구들 대학 보낼 거고 대학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학학원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아이들 중에서 수학학원이 제일 많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고 가장 많이 힘든 학원이고 반대로 말하면 선생님들이랑 교감을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는 학원이 수학학원이죠. 그러면 수학학원이 입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자, 성적표 가져와봐. 너 모의고사 봤을 때 너 영어, 너 국어, 야 미안하지만 너 국어학원 가냐? 아니요. 가야 될 것 같아. 빨리 가. 어디 갈까요? 어디 가봐. 뭐 가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원서 쓸 때 제가 다 도와줍니다. 너 내신 다 떼어봐. 가서 막 고민하고 뒤져보고 혼자 입시 다 뒤져보고 해가지고 너 수시 어디 있어 다 써주고 수시 끝나면은 정시 성적표 받아오면은 어디 있어 제가 다 해줍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아이들이 워낙 그런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결국에는 딱 2가지죠. 수학 공부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적게 하고 점수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딱 껴놓고 말하면 제가 애들한테 한 유형 한 60개? 수학 유형 60개 딱 만들어 놓고 막 연습시키면 학교 시험지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버릇이 들어요. 그것만 달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 다 녹아내죠. 중요한 거야. 확인해야 돼. 하지만 절대로 저는 일부러 선생님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쪽지게식으로 찝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급할 때, 야, 너 너무 안 될 것 같아. 일로 와봐. 좀 외워볼까? 정말 몇몇이 있긴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가 안 돼요. 저희 학원은 점수를 잘 만드는 학원이 아니고 수학 실력을 높여주는 학원이에요. 전부 아이들 대부분 다 점수가 다 올라가는 것들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 자, 그리고 2번째로는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정말 애들이 공부를 간절하게 하고 싶어 해줘야 돼요. 전부 대부분 애들이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근데 애들한테 붙잡고, 야, 우리 정말 해보자. 라고 하면은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왜 열심히 안 하지? 혹은 우리 아이가 왜 수학적인 기본기가 없지? 이래서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은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직 고2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3이니까, 혹은 중1, 중2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올릴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혹은 아이의 수학적인 성향에 맞춰서 학교를 좀 맞춰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자, 혹시, 저희 학원 재원생이 아닌 어머님들 중에서, 고진감래 프로그램을 조금 몇 개, 참여해보고 싶으시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이번에 11월 중순에 애들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꼭 저희 학원 안 다니셔도 됩니다.
안 내주셔도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몇 개 테스트를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험 끝나면 한 보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고 기출 문제도 한번 풀려보고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깊게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제가 저희 학원에서 조금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자, 저희 그 프린트 뒤에 보시면 학원 오늘 설명회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해피콜을 다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다 일일이 한다면 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어떠셨는지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등을 전화 드릴 테니까 일단 다 적어줘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주 중 내로 제가 대화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제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너무 뻔한 설명회를 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입시 설명회를 가시게 되면 조금 날카로운 얘기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감한 얘기들을.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콤팩트하게 오시는 분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